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대한민국의 번영, 그 눈부신 빛 뒤에 길게 드리워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코스피 5000 시대를 이야기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거리를 활보하는 첨단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K컬처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반도체가 세계 1위를 다투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무대 뒤편 새벽 4시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전쟁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굽은 허리로 자신의 몸집보다 큰 리어카를 끌며 단돈 100원을 벌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100만 명의 사람들.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OECD 한국 경제보고서는 대한민국에게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금메달이 아닙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그것도 2위와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는 불명 예스러운 기록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통계 숫자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실버푸어라 불리는 이들이 왜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는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들이 왜 범죄자가 되고 고독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저지른 현대판 고려장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냉혹한 현실을 증명하는 숫자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너무나 아픕니다. OECD가 발표한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4.2%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길을 걷는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성,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 아래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고착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23%, 일본은 20%, 독일은 11%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 수치는 재난 수준입니다. 우리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되었지만 노인들의 삶의 질만큼은 멕시코나 칠레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이 구조적이고 만성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일시적인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노인을 가난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4%라는 숫자 안에는 끼니를 걱정하고 난방비가 무서워 냉골에서 잠을 청하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수백만 개의 비극적인 인생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던 6070세대가 이토록 가난해진 것일까요? 그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실하게 일했던 세대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그들이 짊어졌던 이중 부양의 짐에 있습니다. 지금의 60대 후반 70대 노인들은 이른바 낀 세대 혹은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한 효라고 배우며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라며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심지어 결혼 자금과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이것이 6070 세대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고속 성장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었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곧 노후 대비라고 믿었지만 현재의 자녀 세대는 자신들의 생존조차 버거워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연금 제도의 실패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야 도입되었습니다. 지금의 빈곤 노인층은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60만 원 남짓. 이 돈으로는 서울에서 숨만 쉬고 살아도 적자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을 보태도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고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한 세대. 그 헌신의 대가가 빈곤이라는 성적표로 돌아온 현실. 이것이 실버푸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잠든 시간. 골목길에서는 덜그럭거리는 리어카 소리가 들려옵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폐지 수집 노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직업 통계에는 잘 잡히지 않지만 엄연한 우리 사회의 특수 고용직이자 거리의 청소부들입니다. 이들의 경제학은 처참합니다. 2026년 현재 폐지 1kg의 가격은 글로벌 경기와 중국의 수입 정책에 따라 널뛰게 하지만 평균적으로 70원에서 80원 수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kg입니다.
라면 한 봉지를 사려면 폐지 15kg를 주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져라 리어카를 끌고 100kg를 채워도 손에 쥐는 돈은 10,000원 한 장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마저 레드오션이 되었습니다. 노인 빈곤이 심화되면서 폐지를 줍는 경쟁자가 늘어났습니다. 내 구역이다. 저 박스는 내가 찜해놨다며 노인들끼리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젊은 실직자나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폐지 수집에 뛰어들면서 노인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리어카 무게는 200kg에 육박하는데 그들의 몸무게는 40kg, 50kg에 불과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도로 위를 역주행하는 할머니를 보며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뒤에서 오는 차보다 눈앞에 떨어진 박스 하나가 더 절실합니다. 목숨을 걸고 100원을 줍는 삶. 이것이 OECD 빈곤율 1위 국가의 민낯입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의 경계선마저 넘게 만듭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범죄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절도입니다. 그것도 금은방을 털거나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참치캔 하나, 시장 좌판에서 시금치 한 단, 무인 점포에서 라면 한 봉지를 훔치다 잡히는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들입니다. 한 형사님의 이야기는 잊히지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마트에서 소고기 한 팩을 훔치다 걸리셨는데 조사실에서 곰탕 한 그릇을 시켜드리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며칠 굶어서 눈이 뒤집혔다고. 차라리 감옥에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삼시세끼 밥은 주지 않냐고요. 감옥이 복지시설이 되어버린 나라. 춥고 배고픈 자유보다 따뜻하고 배부른 구속을 원하게 만드는 사회. 평생 법 없이도 살았을 도덕적인 분들이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서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 구멍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에 가깝습니다. 검찰과 법원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기에 훈방 조치를 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하여 끝내지만 안타깝게도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는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빈곤의 끝자락에는 고립이 있고 그 종착역은 고독사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특수청소업, 즉 고독사 현장을 정리해주는 사업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월세방에서 숨을 거둡니다.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시신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됩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이나 냄새를 맡은 이웃의 신고로 말이죠. 특수청소업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한 인간의 비극적인 생애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텅 빈 물병과 상한 반찬 몇 개, 방바닥에는 수북이 쌓인 연체 고지서와 약봉지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자식들의 빛바랜 사진들. 이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소중하게 모아둔 저금통이 나오곤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가난과 싸워야 했던 흔적입니다. 고독사는 이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가족 해체와 지역 공동체의 붕괴 그리고 빈곤이 결합된 사회적 질병입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 공영 장례로 쓸쓸히 한 줌의 재가 되는 노인들. 우리는 그들을 보낼 때조차 너무나 차갑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국 노인들은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이것이 한국 노인 빈곤의 독특한 특징이자 딜레마입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70에서 8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벌어서 산 낡은 아파트나 주택 한 채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통계로만 보면 중산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우스 푸어이자 실버 푸어라고 부릅니다. 10억 원짜리 집에 살지만 당장 콩나물 살 돈 2,000원이 없습니다. 그럼 집을 팔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고 묻겠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 집은 그들에게 평생의 혼장이자 자식에게 물려줄 마지막 유산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또 집을 팔면 당장 어디로 가서 살겠습니까?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는 것에 대한 공포가 큽니다. 정부가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으라고 권장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한국 특유의 상속 문화와 부모님 집을 잡혀서 연금을 쓰시게 하다니 불효다라는 자식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결국 수억 원짜리 깔고 앉아 굶주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부동산에 묶인 자산이 유동화되지 못하고 노인들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노인 일자리를 늘렸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의 질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쓰레기 줍기, 교통정리, 지하철 도우미 등.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 용돈벌이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계를 책임지는 진짜 일자리가 아닙니다. 민간 기업에서 노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경비원이나 청소부 등 단순 노무직에 국한됩니다. 그나마도 2026년에는 무인 단말기와 서비스 로봇이 급속도로 도입되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단순 서비스직마저 기계에 뺏기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십시오. 주문은 태블릿이 받고 서빙은 로봇이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통합 보안 시스템으로 대체됩니다. 디지털 문맹인 노인들은 소비의 주체에서도 소외되지만 생산의 주체인 일자리 시장에서도 디지털 해고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다는 그들의 외침은 AI와 자동화의 소음에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100만 명의 폐지 수집 노인, 40%의 빈곤율, 급증하는 노인 범죄와 고독사. 이 모든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집 문 밖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4050 세대, 2030 세대라고 다를까요?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고갈은 예고되어 있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년 뒤, 30년 뒤 폐지 역할을 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연금 개혁과 소득 보장은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최저 빈곤선은 지켜주는 기초연금의 현실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이 빈곤하면 그 부양 부담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퍼주기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공 알바를 늘리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노인을 위한 시니어 시프트 산업을 육성하고 그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인식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집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노후의 수단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려 부동산에 묶인 돈이 노후 생활비로 흐르도록 물꼬를 터야 합니다. 공동체 회복도 중요합니다. 고독사를 막는 것은 CCTV가 아니라 이웃의 관심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혹시 폐지 리어카 때문에 차가 막힌다고 경적을 울리셨나요? 그 리어카를 끄는 구분 등에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이제는 작아져 버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시지는 못했나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그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 위에 세워진 탑입니다. 그 탑의 가장 밑바닥에 계신 분들이 굶주리고 쓰러진다면 그 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버 푸어 문제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가난으로 보상받는 사회에서 과연 누가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2026년의 대한민국. 코스피 5천의 환호성보다 더 크게 들어야 할 것은 새벽 4시 거리 위에서 들려오는 저 낡은 리어카의 삐걱거리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차가운 비극을 멈추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숫자의 이면, 사람의 냄새가 나는 진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